자, 이번 시간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와 그 다음에 삼각형 오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한 직선 이 세 직선이 모두 다 이제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서 한 점에서 다 만나지 않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상태일 테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두 직선이 평행하면서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좀 특이한 형태인데 세 직선이 평행하진 않는데 특이하게도 하나의 공통 교점을 갖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세 직선의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내는데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977번 보면 977번에 세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그럼 두 번째 직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퀄 0, 세 번째 직선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퀄 0. 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내용,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그러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를 첫 번째 직선, 얘를 두 번째 직선, 얘를 세 번째 직선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구해봤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구해보면 특이하게 얘가 이 세 번째 직선을 만족한다는 정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교점은 두 식을 연립하라는 뜻이니까 연립하게 되면 바로 두 식 더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x값 2가 나오죠. 자, x값 2가 나왔으니까 교점은 2, x값 2니까 y값은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1인가요? 자, 교점 2, 마이너스 1 나오겠고, 결국은 이 교점이 어디에도 만족해야 된다? 이 3번식도 만족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교점 2, 마이너스 1도 3번씩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2a 플러스 2 더하기 4는 0이 되면서 결국은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세 직선이 하나의 공통 교점을 갖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5번에 하나의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얘를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직선 y는 ax 플러스 2, 얘를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선 y는 x 마이너스 2, 세 번째 직선이라고 할게요. 얘 세 개의 직선을 가지고 그려봤을 때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다행히도 지금 y눈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식이에요. y눈으로 정리되어 있지. 이 세 직선을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 중에서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오로지 삼각형이 결정되는 경우는 이 상태밖에 없네요. 삼각형이 결정되는 경우. 그럼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려면 아예 모두 세 개가 평행하던가, 아니면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던가, 아니면 세 직선이 모두 하나의 교점을 갖던가 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 있겠는지 예부터 먼저 볼게요. 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겠네요. 왜냐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 기울기가 1이니까 결국 세 직선이 평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씩 평행하는 경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주면 이 내용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긴 할 텐데, 지금 혹시라도 1번과 2번이 만약에 평행하게 되면 1번과 2번이 평행하게 되면 3번이 어찌 그려줘도, 얘가 아무리 그려줘도 이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1번과 몇 번이? 1번과 3번이 마찬가지로 1번과 3번이 평행하는 경우, 1번과 3번이 만약에 평행한다고 한다면 2번이 어떻게 그려져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2번하고 3번이 평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가 바로 1번과 2번과 3번이 어떤 경우? 하나의 교점을 갖는 경우, 하나의 교점을 갖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과 2번이 평행하는 경우, 1번과 2번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은 경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과 a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평행하는 경우,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은 경우, 마이너스랑 1이 같은 경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그죠? 1번하고 3번은 지금 평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하고 3번이 평행하는 경우, 2번하고 3번이 평행하는 기울기가 같은 경우, 여기 기울기 A, 기울기 A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이 모두 하나의 교점을 갖는 경우, 방금 전에 이제 풀었던 내용입니다. 즉,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의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을 지금 2번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3번을 지금 연립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가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x 이퀄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값이 1이 나오고요. x 값이 1이 나오고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1, 마이너스 1 교점 나오게 돼.
그 별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요 세 가지 a의 값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1002번에 1002번을 보면 조금 어렵게 좀 정보를 줬는데 세 직선, 첫 번째 직선을 ax 더하기 y 플러스 5 이퀄 0을 첫 번째 직선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by 마이너스 4 이퀄 0을 두 번째 직선이라고 보겠고, 세 번째 직선을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퀄 0을 세 번째 직선이라고 봤을 때 이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좌우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세 개의 직선이 가능한 이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좌표 평면이 네 개로 나눠진 경우, 예를 볼게요. 얘 좌표 평면 선생님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하나의 평면이라고 봅시다. 이 하나의 평면인데 세 직선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평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을 이렇게 좀 제한을 시켜보면 이 세 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때, 즉 두 개 평이 하나 평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영역으로 이제 나눌 테고, 그 다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다고 한다면 좌표 평면을 제한시키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겠고,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이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조각으로 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 직선이 모두 뭐 해라? 평행해라. 그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해라. 그러면 1번과 2번이 평행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번하고 3번도 평행해야 되겠네요. 또는 뭐 1번하고 3번도 평행해야 된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1번, 2번 평행 조건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평행 조건, 즉 기울기의 비율, x앞의 계수 비율 2분의 a하고 b분의 1과 상수함 마이너스 4분의 5가 같고 다르고, 이것이 평행 조건이었고, 그 다음 2번하고 3번하고 평행하려면 이 x앞의 기울기, x앞의 계수 비율, y앞의 계수 비율, 그 다음 상수함 비율이 같고 다르고가 이 평행 조건이었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같고, 여기에서 a, b는 2가 나와야 되겠고, 여기에서 바로 b가 나오네요. b는 4 나오네요. b가 4라고 하면 두씩 같고 얘는 다르죠, 그죠? 따라서 b 값이 4가 되겠고, b 값이 4면은 a 값은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이 되나요? 따라서 a 값이 2분의 1이고, a 값이 2분의 1은 실제로 이 조건 만족합니다. 따라서 a 값, b 값 얻어졌으니까 최종 답은 나올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50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삼각형의 5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의 삼각형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심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개 어떠한 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섯 개의 심이 바로 무엇이냐? 가장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뭐였나요? 얘의 이 한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선, 이거 중선이라고 했죠, 중선. 그 중선이 세 개가 나올 텐데 그 세 개가 공교롭게도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걸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외심. 외심은 뭐냐? 어떠한 원이 하나 존재하기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죠. 이 바깥쪽에 접하는 원, 외접원이 존재해서 그 중심을 지금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내용이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또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이 변의 또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이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공교롭게도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보고 외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 안에 가상의 원이 하나 존재하기를, 그러니까 내접원이라고 하죠. 안쪽에 접하는 원이 존재해서 그 얘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제 볼 거니까 이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을 이등분하고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 각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 공교롭게도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 점을 보고 우리가 내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점에서, 이 한국지점에서
이 대변에다가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이걸 보고 수선이라고 해요. 얘랑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변의 중점에서 수선을 올린 거고요. 얘는 이 꼭지점에서 그대로 수선을 내린 겁니다. 수선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변에다가 수선을 내려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도 이 변에다가 수선을 내려보면 여기로 내려질 텐데 세 개의 수선이 공교롭게도 하나의 교점을 갖는답니다. 이걸 우리가 수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방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심 이제 내심하고 좀 비슷한데 방심은 뭐냐면 이 한 각을 이등분하는 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각의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여기 이 각의 외곽 말고요. 이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이 세 개의 선이 특이하게 한 점에서 만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방심이라고 하는데 방심은 사실 삼각형을 기준해서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이 하나의 삼각형에 방심은 세 개가 존재해요. 방심은 뭐 문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고 좀 좌표 구하기 좀 어려우니까 방심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을 구해봐라. 무게중심 좌표를 지금 우리가 좌표 계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봐라. 외심의 좌표를 구해봐라. 내심의 좌표를 구해봐라. 수심의 좌표를 구해봐라고 할 텐데 자, 무게중심 우리가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 1,2, 여기가 2,3, 여기가 뭐 3,5라고 합시다. 무게중심 좌표 구하세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죠? 세 개를 합해서 3으로 나눌까? Y좌표도 합해서 3으로 나눌까? 무게중심은 굉장히 쉽게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은 따로 더 살펴보진 않겠고요. 자, 외심, 내심, 수심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내심 좀 많이 어려운데요. 1014번이네요. 1014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좌표가 좀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좌표가 나와 있냐면, 자, 여기에 A좌표 0,4, B좌표 마이너스 4,0, C좌표 2,0에 이 삼각형에 무엇을 찾아라? 외심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외심. 자, 외심이 뭐였나요? 이 변의 수직 이동분선, 즉 얘의 중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하는 선, 수직 이동분선입니다. 수직 이동분선도 아마 그 전에서 수업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즉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럼 얘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수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해야 되는데 바로 얘가 수평한 직선이니까 당연히 수직한 직선은 이 식이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로 써지겠네요. 바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선의 가장 중점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2를 지나면서 얘랑 수직해야 되니까, 네, 지금 중점입니다. 수직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겠네요, 요렇게.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죠? 지금 얘의 기울기 구해보면 1 나오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이 수직 이동분선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가 될 것 같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특히 원점 지나네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외심은 이 좌표만 구해도 충분할 겁니다. 즉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의 교점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연립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점 구해주면 바로 그게 바로 이 외심이니까 교점과 바로 연립하게 그럼 x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1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외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로 나온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16번에 내심을 물어봤어요. 자, 내심은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선생님 이제 푸는 방법만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풀이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직선이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이죠. 이렇게 존재해서 이 세 개의 교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에 내심을 찾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2점에 교점의 좌표를 늘어내야 될 거예요. 이 교점의 좌표.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하고 또 이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하고 이 두 개의 직선도 연립을 해서 일단 주어진 세 개의 직선을 모두 연립하게 되면 각각의 교점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한 교점이 0,1로 나오고요. 그 점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0,1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은 2,2가 나오고요. B라고 하겠습니다. 2,2. 그 다음에 하나의 교점은 또 1,0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C라고 할게요. 1,0. 자, 여기 구하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교점을 구했어요. 이 삼각형이 일단 드러났고, 이 삼각형의 내심을 구하랍니다. 내심. 여기서는 그나마 이 삼각형이 특별하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서, 왜냐면 여기가 루트 5고요.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지금 루트 2라서 특별히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내심을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이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특별한 삼각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각이등분을 구할 겁니다. 각이등분. 얘의 각이등분, 즉 각이등분선 얘를 구하고 또 여기에서도 각이등분을 구해서 걔의 교점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얘 각이등분선을 구하려면 우리가 각이등분선의 특징은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이 루트 5 대 루트 5죠. 여기가. 그럼 당연히 여기도 루트 5 대 루트 5, 즉 1대 1이 돼야 되는데 결국 특이하게 중점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0,1과 1,1이 중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이 각에 있는 구선은 2,2와 B2,2와 이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해주면 얘가 지금 식으로 나올 겁니다.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빨간색 2등 구선식 하나 구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길이가 루트 2고 요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각의 2등 구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 루트 2 대 루트 5니까 여기도 루트 2 대 루트 5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점은 이 C하고 B의 루트 2 대 루트 5의 내분점을 보면 돼요. 내분점. 이 내분점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3분의 1 플러스 루트 10, 3분의 2 루트 10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을 0,1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분명히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점은 아까 구한 이 빨간색 식 어떻게 나올 거냐? 이 식이 빨간색 식이 y는 x로 나와요. y는 x로.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식, 요 각 이등분선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3 마이너스 루트 10x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요 점은 이 식과 이 식은 요 놈과 요 놈의 교점, 즉 연립을 해주면 요 놈의 내심의 좌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은 구하는 그 순서하고 방법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차근히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수시 문제 그나마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1017번 이제 수식을 물어보는 거인데 얘가 지금 1016번 풀었습니다. 1016번. (1017번) 보면 자, 어떤 삼각형의 세 개의
세 꼭지점이 각각 A가 3, 마이너스 1, A가 3, 마이너스 1, 자, B가 8, 4, B가 8, 4, C가 2, 6, C가 2, 6. 이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를 구하랍니다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이에요. 1017번은. 자, 그럼 수심은 뭐였냐? 여기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릴까? 즉,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식을 찾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이 파란색 식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어차피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면 한 점 통과할 거니까 이 두 놈의 교점만 구해도 충분합니다. 이 파란색 식과 빨간색 식을 찾아서 교점을 구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먼저 빨간색 식부터. 빨간색 식은 일단은 2,6을 지난다는 정보가 있네. 2,6 지납니다. 그럼 얘 기울기만 알아내는데 기울기 알아내라고 힌트를 여기 수직 조건 줬어요. 자, 이때 이 A하고 B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1이 나오네. 1이.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는 얘 기울기 마이너스 1가 되겠죠. 수직 조건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정확히 2,6을 지나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6에서 결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나오네. 이렇게 파란색 식도 구해보면 마찬가지 방법 8,4를 지나면서 얘의 기울기만 찾아내면 되니까 얘랑이 지금 수직이랍니다. 근데 얘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얘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7이네요. 따라서 얘의 기울기는 지금 7분의 1이 나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y는 7분의 1x고 좌표 8,4 있으니까 요거 정리하게 되면 y는 7분의 1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7분의 20이 되나요? 7분의 20 7분의 플러스 7분의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선 구했고 이 선 구했으니까 이 두 개만 서로 모으면 된다. 연립하면 즉 교점만 모으면 되니까 연립하게 되면 이 수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무게중심, 외심, 내심, 수심, 방심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내심도 좀 어려우면 여러분 내심 내용도 조금 배제를 시켜도 좋습니다. 최소한 가장 쉬운 건 무게중심이고, 그 다음에 외심하고 수심 정도는 이 수직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에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한 몇 개 정도는 유형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